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릭시스의 한규식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브릭시스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의 활용 및 국내 국산 서드파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드림플러스와의 시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브릭시스는 자체 엔진을 기반으로 한 CAD 시스템, 그리고 그 CAD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펑션들이 추가된 빔을 모델링할 수 있는 빔 모듈, 그리고 메카니컬을 3D 모델링할 수 있는 메카니컬 모듈, 그리고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사스 방식인 사용한 그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커먼 데이터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브릭시스 24/7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는 헥사곤 MI, 헥사곤 PPM, 또 라이카와 같은 그런 업체들과 함께 헥사곤 그룹에 소속된 브릭시스라는 회사입니다. 브릭스 캐드 자체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110개 이상 국가, 약 4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입니다. 브릭시스의 본사는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한국에 지사가 좀 설립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브릭시스 제품, 브릭스 캐드에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제품 홍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브릭시스 제품은 이제 벨기에에서 처음 이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도입했던 고객사 역시 이제 유럽 위주로 좀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옆나라 일본에서 이제 대한캐드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 브릭스 캐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 브릭스 캐드 자체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캐드와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명령어, 그리고 단축키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A사 캐드와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A 캐드를 사용하시다가 브릭스 캐드로 넘어오셨더라도 불편함 없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브릭스 캐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뭐 명령어 단축키라든지 그런 템플릿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일 베이스로 브릭스 캐드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장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캐드는 이제 기존에 주로 이제 사용하셨을 이제 오토캐드와 이제 뛰어난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명령어 메뉴, 그리고 CUI,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리스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호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제 브릭스 캐드는 현재 그 DWG 최신 파일인 이제 2018 이런 버전과 이제 호환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새로운 파일 포맷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그거 빨리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위 버전으로는 이제 오토캐드 릴리즈 9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DWG 파일 호환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토캐드에서 생성한 다이나믹 블록을 브릭스 캐드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직접 사용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이나믹 블록을 편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및 다른 타사 캐드에서 뭐 개발했던 그런 리습도 이제 브릭스 캐드로 바로 같은 방법으로 오실 수가 있고, 이제 블레이드라는 리습 편집기를 통해서 리습에 대한 수정 및 새로운 리습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말씀드릴 요 내용은 이제 브릭스 캐드 자체적으로는 이제 캐드 시장이 사실 이제 2D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이제 정체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브릭스 캐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런 정체되어 있는 2D 기능에서 좀 더 이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로드맵 및 현재 개발된 기능들이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은 이 도면 내에 이제 반복되는 형상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블록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이 도면에 있는 이제 반복적인 형태를 브릭스캐드가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블럭화해주고 그런 블럭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도면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쿼드 커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기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창이 아니고 이 브릭스캐드만의 이 고유 기능인데, 이 사용자의 패턴을 브릭스캐드가 인식을 하고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에서 그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명령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따로 뭐 이제 명령어를 친다거나 이런 그 뭐 버튼을 찾지 않고도 이 쿼드로 바로바로 이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가이드라는 기능은 주로 이제 카피를 할 때 나중에 이제 뒤에 데모로 좀 보여드릴 텐데, 카피는 이제 카피 명령어를 쓰고 움직이고 그런 그 기준점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해서 카피를 했다면, 이 브릭스캐드의 카피 가이드는 이 복사 객체 외에 이제 따로 참조할 객체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시에 그 참조할 객체를 통해서 자동 정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제 빠르고 이제 정확한 이제 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블록키파이 기능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기능인데, 이제 매개 변수 블록 이 기능은 단순히 이제 반복되는 형상을 이제 블록화해주는 블록키파이 기능에 추가적으로 이 매개 변수화를 시켜서 이제 유사한 객체들, 예를 들어서 뭐 의자라고 하면은 타입별로 이런 뭐 세 가지, 네 가지의 이런 그 의자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자동으로 도면에 있는 유사한 객체를 인식해서 한 번에 이제 매개 변수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블럭을 라이브러리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밸브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런 그 매개 변수 블록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향후 이제 뭐 리비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시각화 기능은 브릭스캐드는 이 점 데이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57이라든지 PTS, 그리고 리캡에서 나온 RCP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릭스캐드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캐드는 이제 멀티스레드로 지원을 하고, 이런 그래픽 엔진이 좋다 보니까 이 그 포인트 클라우드 좀 무거운 걸 올리더라도 이제 부드러운 뷰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브릭스캐드의 좀 특징은 단순히 이제 점 데이터를 올리고 클리핑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 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을 위한 사이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시빌 3D에서 이제 내보낸 그 DWG 파일을 이제 브릭스캐드로 바로 열어 보더라도 별도의 이제 오브젝트 이네이블러가 없이도 그 도면을 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틴 표현 그리고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브릭스캐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캐드는 자체 엔진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캐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개 이상의 도면을 열었을 때 타사 캐드 대비 약 2.7배 빠른 이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슨 루틴을 구동을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그런 그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캐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는 이제 멀티스레드 기능을 지원을 해서 다중코어 이제 CPU의 모든 코어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도면 생성이라든지 파일을 열기, 그리고 대용량의 파일을 열었을 때 마스터 파일에 이제 용량이 큰 외부 참조 파일이 이제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을 때 브릭스캐드 V21 버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 파일을 열었을 때 용량이 큰 외부 참조 파일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단에서 업로드가 되고요. 그 백그라운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먼저 도면이 열리고 이제 사용자가 도면을 조금 더 이제 리뷰를 한다거나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레스터 이미지라던가 PDF 언더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이제 뷰를 이제 확대 축소하거나 했을 때도 이제 부드럽게 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된 CAD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시스 24/7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툴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사스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PC에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 그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도면을 DWG 파일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별도의 웹 환경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이 브릭스캐드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패널에 이제 24/7 패널이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웹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서버 내에 있는 이런 DWG 파일을 바로 이제 받아서 뭐 리뷰한다든지 작업을 한 다음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릭시스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약 400개 이상의 서드 파티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서 판매 또는 아니면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서드 파티 제품은 이제 브릭시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료 제품도 이제 브릭시스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서드 파티 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드 파티인 드림플러스 외에도 이제 건축 쪽에서 쓰는 뭐 캐드 파워, 그래 아니고 기계 제조 쪽에서 많이 쓰는 맥클릭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브릭스캐드와 호환이 가능하고 이미 출시를 한 제품이 국내 제품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브릭스캐드의 좀 특징적인 점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캐드는 이제 라이센스 등급별로 이제 라이트, 프로, 메카니컬, 빔, 얼티메이트 이렇게 5가지 라이센스 등급이 있는데 브릭스캐드 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LT 버전의 캐드라고 라이트 유저를 위한 LT 버전의 캐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포커싱이 이제 2D 설계를 위한 이제 사용자를 위한 요 캐드라고 보시면 되고 브릭스캐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3D 다이렉트 모델링 및 렌더링 그리고 서드 파티 제품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캐드의 특징인 이제 메카니컬이랑 빔인데 이 두 제품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메카니컬이랑 빔 제품 모두 DWG 파일 안에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파트를 어셈블리해서 뭐 바텀업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이제 메카니컬 그 라이센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메카니컬 모델링을 위한 라이센스 등급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판금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셋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빔 모델 같은 경우는 빔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또 특징이 DWG 안에 모든 이제 뭐 건축 요소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공용 파일 포맷인 IFC 파일과도 이제 주고받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티메이트 등급은 이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제품을 모두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라이센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브릭시스 24/7이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관리 협업 툴을 이제 한 카피당 1유저 1GB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릭스캐드는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굉장히 유연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이제 뭐 싱글 라이센스, 볼륨 라이센스, 네트워크 라이센스 모두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옵션 같은 경우는 연구 버전, 그리고 뭐 서브스크립션, 구독 형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매를 하셨더라도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해도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연구 버전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시고 지속적인 이제 기술 지원 및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릭스캐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D 기능, 특히 2D 기능의 CAD는 굉장히 이제 신기능도 사실 큰 것도 없고 이제 발전이 조금 더뎠던 부분이 있었는데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AI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산성 높은 도구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빌 모델링 도면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WG 파일에서 굉장히 그 설계라든지 디자인에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브릭스캐드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성능 및 안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릭스캐드의 최신 버전은 V21 버전인데 기존 이제 V20보다 약 5배 빨라진 이제 그 다이렉트 모델링, 뷰 모델 3D 솔리드 모델을 이동한다든지 회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속도가 약 5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BI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일이 굉장히 크더라도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단에서 도면을 여는 그런 그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및 머신러닝 기능을 이제 오늘 제가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이제 카피 가이드라든지 블로키파이 이런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이제 사용자가 좀 더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도면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네노라는 이제 테크놀로지 파트너사들과의 이제 기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을 렌더링해서 시각화하는 그 트윈모션이라는 제품, 그리고 아틀 같은 그런 그 모델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조금 쉽게 하는 그라스호퍼, 이런 그 제품들과도 이제 같이 그 브릭스캐드와 연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현재 이제 브릭스캐드 프로 이상 버전을 지금 구매를 하시면 6월 30일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이 트윈모션, 이 렌더링 프로그램인 트윈모션을 연구 버전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VR도 이제 브릭스캐드가 향후 이제 디지털 트윈을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유저 환경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에도 사실 이 24/7 패널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이런 DWG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개발시켜가지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기능을 하려고 지금 투자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서 이제 브릭스캐드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 이제 드림플러스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플러스는 이제 약 2005년부터 개발이 되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2015년 이제 유료화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이게 오토캐드 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애드인 프로그램, 국산 애드인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약 3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서드파티 툴입니다. 이제 드림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브릭스캐드도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약 그 420여 가지의 이제 토목, 건축 쪽, 그리고 이제 도면화라든지 이런 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유틸리티 기능을 포함해서 약 420여 가지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브릭스캐드의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기능 및 이제 도면을 조금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이 드림플러스의 기능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브릭스캐드의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런 CAD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어도 단축키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연관된 그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 및 이제 뭐 사각형이면 렉탱귤러면 REC, 그리고 원이면 서클 C, 이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이제 단축키가 자주 사용하시던 거와 같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브릭스캐드를 사용하셨더라도 이제 기존에 뭐 오토캐드 또는 다른 대안 캐드를 사용하셨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런 이질감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어나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런 PGP 파일을 똑같이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PGP 파일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베이스로 다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브릭스캐드에는 이런 자동 영역 감지를 통해서 이런 영역이라든지 둘레를 이제 빠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습 부분 관련해서 리습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습을 동일한 방법 mload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리습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습을 한번 시연을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리습도 바로 이제 브릭스캐드로 가져와서 리습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사용하시던 리습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캐드에 뭐 어떤 특정 경로가 하드코딩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존 사용하시던 캐드에는 있는 명령어지만 브릭스캐드에서는 명령어가 살짝 다른 부분은 이제 그런 리습을 바꿔주셔야지 되는데, 이제 브릭스캐드에서는 이 블레이드라는 이제 리습 편집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브릭스캐드로 그런 리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키파이 기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면 내에 있는 유사한 객체를 브릭스캐드가 자동으로 탐지해서 블록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은 이런 전등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그 원이라든지 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블록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약 그 0.5초 만에 이 도면에 있는 유사한 객체 96개를 블록으로 다 전환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변환된 블록을 수정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에 있는 이런 객체, 유사 객체를 한 번에 좀 이렇게 블록화해서 형태를 바꿔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반복 작업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는 지금 도면을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주고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떡져 있는 도면, 이런 도면을 혹시 접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도면도 이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조금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토바이 형태가 지금 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도면 내에 이제 유사한 객체, 이것들을 다 이제 자동적으로 블록으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오버랩된 그런 객체들도 이런 식으로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개 변수 블록화를 한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그 매개 변수를
구속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선으로 돼 있는 이런 그 객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키 파일을 통해서 블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릭스캐드 기능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런 구속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는 부분에 제가 자동 구속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치수 제약 조건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제약 조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통해서, 치수 변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모델을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속 조건을 걸고 이제 매개 변수화를 입력한 이 지금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보고 지금 속성 창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런 파라미터 값을 이제 변경을 하면은 모델을 좀 더 빠르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유사 객체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블로키파이 한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한 번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블로키파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 책상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되는 이제 배열을 통해서 이제 블로키 파일을 또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키 파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반복되는 이 형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이제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블록을 좀 수정을 해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매개 변수 입력을 하고 이 컬럼 부분에 지금 이게 어레이로 배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 사용자 매개 변수 입력한 거에 이제 절반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매번 이제 모델을 이제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델이 좀 수정되는 이런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로키 파일을 이용을 해서 배열을 만들고 이런 매개 변수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런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속성 창을 통해서 이런 이제 매개 변수 입력을 통해서 이런 책상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캐드의 기능 중에 이제 이 최단거리라는 기능인데요. 요 이제 두 개의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제 최단거리를 보여주고 요게 새로운 거리값을 입력해주면은 바로바로 이제 두 번째 선택한 객체가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브릭스캐드의 이제 자체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러한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블럭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그 객체들을 추가된 블럭들을 언제든지 이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도면에 이제 쓸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성창에 매개 변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가시성을 변경을 해서
이제 하나의 블럭,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는 그런 이제 블럭을 만들어 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의자에 대해서 세 가지의 타입이 있는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블럭을 만드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도면에 있는 그 유사한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파라메트릭 블록, 매개변수 블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블럭을 먼저 만들고요. 네, 블록 편집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가시성 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자 타입이라고 이 매개변수, 그러니까 속성창에서 보여지는 이제 매개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상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반복 작업이어서 조금 이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데모는 이제 제가 의자를 타입별로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밸브 같은 것도 이제 형태가 여러 개지만 이제 사이즈가 유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파라메트릭 블럭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블록 편집기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타입의 이제 의자를 하나의 블럭으로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블럭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속성창에 이런 이제 파라메트릭 타입으로 제가 생성한 그 타입별로 이렇게 선택하는 대로 그 모형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라메트릭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도면에 지금 제가 세 가지 타입의 그 의자를 넣었는데, 그 세 가지 타입의 의자를 이 블록, 그 매개변수 블록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에 제가 만들었던 매개변수 블록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 타입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피 가이드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제 카피라고 하면은 이런 객체를 카피를 했을 때 제가 기준점을 잡고 어떤 그 특정 거리를 입력해서 이제 카피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카피 가이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제가 선택 그 복사할 객체뿐만 아니고 이 참조할 객체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그 원본 객체에 맞는 그 거리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직선뿐만 아니라 이런 원형까지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 같은 경우를 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으로 오프닝이 되게끔 해서 거리만 입력해 준다면 자동으로 오프닝이 되는 이런 기능이 카피 가이드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된 이제 기능은 이제 무브 가이드라는 이동 가이드라는 기능인데, 보통 이런 객체를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오프닝된 이런 벽체가 이제 힐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무브 가이드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힐링이 되는 이런 기능이 이제 이동 가이드라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면을 좀 최적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도면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그 도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뭐 업체에서 쓰시는 이제 스탠다드 이런 도면의 이런 그 레이어 설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도면층 변환기라는 걸 통해서 제가 그 참조할 그 도면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이게 하나하나씩 레이어별로 이제 매핑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의 이름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런 버튼 한 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참조 도면의 이런 레이어 도면층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그런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꼴 일괄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도면이 이제 글꼴이 깨졌을 때 이런 문자 스타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이 누락된 글꼴이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꼴을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익스플로러라는 이제 좀 저런 이제 스타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면 최적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이 이제 망가져 있는 도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갭이 있는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기능에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갭 공차, 어느 만큼 이제 떨어졌으면은 붙일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입력값을 좀 입력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갭도 메꿔지고 이제 직선을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도면에 대한 그 한 번에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따온 이제 평면도인데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갭 이렇게 다 이제 망가진 도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최적화 툴을 이용을 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면이 조금 더 작아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직선 및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점 데이터에서 빠르게 이제 그 내린 이 평면도를 복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브릭스캐드 기능 중에 퀵드로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도 바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용량을 좀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객체입니다.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도 보시는 이제 149m로 이 도면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도면에 좀 속하는데요.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단순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도면의 용량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단순화 해가지고 정점을 좀 줄여서 간결하게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면의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약 7.6메가인 도면이 4.7메가로 이제 단순화 해가지고 줄어드는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드림 플러스 브릭스캐드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 브릭스캐드용 드림 플러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능은 이제 드림 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텐데요. 이제 다중 플롯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도각을 이제 한 번에 출력하는 기능인데, 이제 도면 내에
있는 뭐 회전된 도면이라던가 UCS에 상관없이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으며, 이제 드림 플러스 다중 플롯의 이제 좀 특징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좀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PDF 파일로 좀 출력을 한 상태인데요. PDF는 이제 병합해서 출력하는 이런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 내에 이제 여러 도각들을 한 번에 출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목 기능인데요. 이제 드림 플러스에는 약 60여 가지의 이제 토목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설계 및 시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데모는 이제 지형도에서 종단 및 횡단 추출하는 그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선을 그리고 이제 측점을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지도는 Z값이 조밀하지 않아서 이제 삼각망을 구성하는 게 좋은데, 이런 삼각망도 굉장히 빠르게 구축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단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다시피 종단을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횡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횡단 기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이제 도면 분할 기능인데, 이제 도면 분할 기능은 이제 한 개의 DWG 파일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각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도면으로 분할하여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할 기준은 이제 뭐 블록으로 하든 특정 문자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으로 좀 하는 거고, 이제 도면 이름은 각 그 특정 위치의 속성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도면 이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찾기 바꾸기 기능은 이제 누락된 글꼴을 한 번에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글꼴만 선택을 하고 이제 활성된 도면 또는 뭐 어떤 폴더를 하면 복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블록 수량 집계 기능은 이제 조회 툴바에 여러 가지 이제 수량 산출 관련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블록 수량 집계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에 존재하는 블록의 수량을 집계를 하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계된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엑셀 파일로 따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도면에 보시다시피 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류별 객체 길이 조회는 뭐 레이어 종류별, 선 종류별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이제 표로 내보낼 그 도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류별 해치 면적 조회는 뭐 색상별, 패턴별로 면적을 조회를 하고 표로 나타내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량 산출에 주로 사용되는 뭐 이제 확대를 하거나 복사를 해도 이제 이미지가 좀 깨지지 않는 WMF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인데, 브릭스캐드 자체에서도 사실 WMF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지만, 이 드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필요한 영역만 좀 복사를 해서 내보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객체 원래 색상으로도 WMF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기능이 많아서 약 420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드림 플러스 관련해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dreamcad.net 또는 요 아래 보이시는 이 이메일로 드림 플러스 관련된 뭐 구매나 기능에 관련된 문의는 여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질의응답을 좀 하기 전에 우선 이제 지금 요 웹이나 끝나고 나면은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30분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요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웹이나 끝나고 꼭 설문조사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뭐 브릭스캐드 관련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드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dreamcad.net이나 아니면 그 메일 관련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브릭스캐드 관련된 구매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질의응답 시간 끝나고 제 메일 주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지도 삼각망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플러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드림플러스 쪽으로 좀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PDF 출력 말고 임포트도 가능합니다. 예, PDF 똑같이 언더레이로 브릭스캐드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PDF로 출력한 파일도 이제 벡터라이징해서 캐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질문이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령 객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오버킬이라는 브릭스캐드 자체적인 기능도 있고요. 오딕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객체를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브릭스캐드에 이제 스트럭처라는 이제 스트럭처 브라우저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도면 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1mm 이하의 그런 객체도 이제 탐색을 해서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요 브릭스캐드 공구와 관련된 질문은 제가 요 공구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설계 시 틴 지표면 기반으로 이제 코리도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데모에서는 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코리도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메일로 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요 코리도르 모델링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코리도르 모델링은 이제 기능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메일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되는 게 이제 유사객체인지 동일객체인지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특정 변수를 줄 수가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객체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변수 조절을 통해서 이제 오차 범위를 좀 줘서 유사한 객체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 그 설정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매개 변수화는 이제 블록키파이 기능이랑 이제 도면 최적화하는 방법은 제가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 그런 제가 기준 그런 객체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찾아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이제 토러런스 값이죠. 토러런스 값을 줘서 완전히 동일한 객체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유사한 객체지만 그 토러런스 값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찾을 건지, 그런 거는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도면 최적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각도, 앵글 값이라든지 아니면 갭에 대한 토러런스 값을 줘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질문이 스케치업 엔티티나 파일 가져오기는 정확하게 연동이 잘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스케치업 파일도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D 기반의 툴이라고 써주셨는데,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에는 2D, 3D, 그리고 3D 메카니컬 모델링, 그리고 빔 모델링까지 다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2D 기반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3D 모델링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향후에 이제 메카니컬이라든지 빔이라든지 이제 브릭스캐드 프로의 3D 모델링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제가 다른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브릭스캐드의 머신러닝 기능 및 드림플러스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요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이게 간단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메일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버전의 경우 업데이트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브릭스캐드는 이제 연구 버전으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유지보수를 같이 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구매를 안 하신 경우는, 이제 구매를 안 하시거나 유지보수가 끊긴 경우는 그 끊긴 시점에 이제 최신 버전을 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버전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브릭스캐드의 머신러닝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 주셨는데, 최근 이슈랑 해결 사례, 제가 이게 어떤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은 어느 곳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기술 지원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브릭시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브릭시스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사들한테도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브릭시스 자체적으로 이제 고객 서포트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서포트 글을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별도 라이센스인지 알고리즘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따로 이제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 브릭스캐드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패치가 될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신기능이 좀 추가가 되거나 할 때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 구매해서 사용 중이신데 교육 자료나 별도로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별도가 자료가 교육 자료가 있어가지고 따로 지금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빔 교육 자료 및 샘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설치 버전의 경우 PC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브릭스캐드의 이제 권장 사양, 기본 사양은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저희 그 브릭시스 홈페이지에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캐드에서는 오토캐드에서 만든 동적 블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네, 오토캐드에서 만든 동적 블록을 브릭스캐드에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툴과의 데이터 호환성은 어떤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제 브릭스캐드의 기본적인 그냥 프로그램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DWG 파일이라든지 DGM 파일 이런 것들이랑 호환이 가능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터 모듈을 추가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이제 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카니컬 캐드 제품, 뭐 솔리드 엣지, 솔리드웍스, 뭐 인벤터 이런 그 메카니컬 캐드의 파일 포맷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브릭스캐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 커뮤니케이터라는 모듈에 대해서 이제 소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하시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일단 캐드 제품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형태의 그 24/7이라는 제품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24/7은 캐드 제품은 아니고요. 이제 프로젝트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 공유 및 이제 그런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이제 권한 관리 이런 거 해주시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 기능은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학습해서 제공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머신러닝 기능 기반 뭐 블록키파이라든지 카피가이드, 무브가이드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쿼드 커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학습을 해서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그 기능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기능. 그것도 이제 그 쿼드 커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릭스캐드는 어떤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 오셨는지라고 문의 주셨는데, 사실 뭐 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각 그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많이 이제 제품이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발표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도입 그 업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제 그 유럽의 가장 큰 이제 공연 무대를 이제 그 무대 설치하는 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마츠다 자동차 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브릭스캐드를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제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메일 주소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비나가 종료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꼭 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발표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